숙제 안 해온 사람 없어? 아마도요. 선생님 피나요. 피난다고? 왜? 딱지됐어요. 어디에? 우리 뒤에서 피가 여기에 많이. 뭐. 아 어디 찔렸어? 편집 치고 와도 될까요? 아니 어디서 나이값 좀 해라. 포텐셜인가요? 빨리요. 갔다 와야 숙제.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자 시작하자. 갔다 와요. 선생님. 선생님 어디서부터 텐션이에요? 80쪽이죠. 그 전에 옆에 있는 페이지는 다 같이 한 거지. 네? 야 너 진짜 얼탱이 없는 게 수업 시작 전도 있었고 내가 그 프린트 복사로 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 시간이 다 많았는데 다 제치고 내가 수업 시작하려니까 지금 밴드 붙이고 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야? 절대 가지 마. 자 80쪽에 자 1번에 가에 18개 그 다음에 나에 16개 그 다음에 가. 자 2번에 나 3번에 뭐야? 1 적고 적는 건 읽는 건 1. 그 뭐 1을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근데 혹시 뭐 본인이 센티라고 적었다 2번만 봐드립니다. 미미로. 자 4번에 1번에 단위 적어야 되죠. 1번에는 뭐야? 9세제곱 센티미터. 9 세제곱 센티미터 24 세제곱 센티미터. 자 5번에 1번에 168개 168 세제곱 센티미터. 겁나 많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뭐야 8개 3층 그 다음에 24 세제곱 센티미터. 알았니? 왜 여러 개? 아 밑변에. 자 그 다음에 자 7번에는 280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432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얘들아 쌤이 너희들한테 부피랑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한번 해볼게. 430cm. 432. 그럼 정민이 오늘 X 쳐야겠네. 소연아 만약에 있잖아 너가 금괴가 있어. 네. 금괴가 있어. 너가 들고 있는 금괴가 막 2cm, 2cm, 2cm 이런 금괴야. 맞지?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너한테 자신한테 너의 금괴를 주면 2배 더 큰 걸로 돌려주겠대. 그러면 너가 돌려받게 될 금괴의 가로 세로 높이는 몇 cm가 될까? 너가 다시 돌려받게 될 금괴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는 몇 cm가 될까? 둘다. 너가 원래 2cm, 2cm, 2cm 금괴를 들고 있었어. 맞지?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자신에게 그 금괴를 잠시만 1년만 빌려주면 1년 후에 2배 더 큰 금괴로 돌려주겠대. 맞지? 그러면 1년 후에 너한테 근데 실제로 돌려주러 왔어. 그럼 너가 받게 될 금괴의 새로운 가로와 세로와 높이는 몇 cm가 될까? 4?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근데 실제로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거야. 뭐 과자가 가격이 2배가 차이나? 맞지? 근데 그들의 그 과자의 크기나 이런 거는 아마 실제로 2배가 안 될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자세히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봐봐 박스가 있어. 근데 그 박스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전부 다 2배가 돼. 그러면 용량은 몇 배가 될까? 8배가 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봐.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맞지? 근데 가로도 2배가 됐고 세로도 2배가 됐고 높이도 2배가 됐어. 그러면 부피에는 그 2배가 된 게 3번이 적용돼서 8배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만약에 너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금괴를 돌려받는데 길이를 재니까 뭐 한 변이 막 2.5cm야. 2배가 아니라서 신고를 해.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부피가 2배인 거지 가로 세로 높이가 2배가 되려면 8배가 돼야 돼. 알았니? 이 개념은 뭐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더 중등스럽고 좀 난이도 올라갈 때 나올 내용이고 좀 많이 춥나 보네. 더운데 들어가면. 아니면 자리 오늘만 뭐 저 정민이 자리? 아니면 뭐 제가 소윤이 저기 뒤에 자리? 들어갈게요. 제가 너 고정. 너는 그 우리 학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넌 여기. 이는 보정 아니면 퇴출.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 손 많이 아프나? 네. 저런. 아니야. 자, 8번 가자. 선생님. 정말 안 됐구나.
120 세제곱센티미터, 48 세제곱센티미터. 자, 9번에 160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10번에 555 125. 11번에 886이 아니라 64. 그 다음에 64 8. 그 다음에 라스트 뭐야? 512죠. 그래. 12번에 1000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얘는 2197 세제곱센티미터. 왜? 이거 해직 3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니은. 그냥 부른 거야? 자, 다음 넘어가 볼게. 자, 82쪽 14번. 자, 1번에는 뭐야? 공이 6개가 붙어야 되지.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2 뒤에 공이 6개 붙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얘는 공 6개를 뽑아낸 뭐가 돼야 돼? 4. 4가 되는지 되죠. 15번의 왼쪽 16번에 450000입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얘는 24 세제곱미터. 18번에는 뭐야? 8 세제곱미터. 19번에는 36 세제곱미터. 혹시 본인이 3600만 적으면 틀립니다. 왜냐면 몇 세제곱미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36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문제에 바라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왜? 19번에 64 세제곱미터. 단말하는 거였네. 자, 20번에 49 제곱센티미터. 근데 이건 뭐 시험 범위가 아니었지? 왜 49예요? 맞네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시험 범위란다. 숙제가 아니었어. 자, 그 다음 가볼게. 그래. 오, 518이요? 자, 볼게. 분할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 이거. 이건 오늘 숙제 아니었어. 고쳐도 돼요? 근데 뭐 아니 뒤에 숙제 더 있잖아. 숙제 아니었어요? 아니 뒤에 더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쌤이 저걸 포함해서 숙제를 냈는데 근데 저게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어서 안 해도 됐다고. 자, 그 다음에 84쪽에 1번에는 세 번째가 동그라미가 되고 2번째는 가와 다, 가와 다. 아마 혹시 이걸 가다 혹은 가나라고 적은 사람 있어?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은데. 나다는. 자, 이거는 쌤이 그냥 지금 바로 해줄게. 알았지? 봐봐. 직접 맞대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는 이 친구들을 부피를 비교할 때 각각의 부피를 구한 후에 그 숫자의 크기로 비교하는 거 알겠나? 근데 맞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만약에 이 박스랑 이 박스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잖아. 맞지? 그러면 공통점이 있고 어느 부분만 다른 걸 직접 맞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이거야. 소연아, 너가 두 물체가 있는데 얘가 가로와 세로는 똑같아. 근데 높이만 달라. 그럼 높이가 더 큰 게 더 무겁겠지. 그치?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얘는 가로가 더 크고 얘는 세로가 더 크고 높이는 거의 비슷해. 그럼 구해봐야 알잖아. 여기서 요구하는 거 뭐냐면 직접 갖다 대서 비교할 수 있냐라는 말은 뭐냐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 중 하나만 다른 애를 비교할 수 있냐 없냐인 건데 자, 가와 나를 보면 지금 5cm, 3cm, 4cm가 있는데 그 중에 4cm랑 3cm가 똑같지? 맞지? 그러면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옆면이라서 좀 짧게 보이는 건데 얘를 눕혀놓고 그리고 좀 여기로 돌리면 이 면이 똑같은데 요게 긴 모양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4cm, 3cm, 4cm, 3cm인데 2cm냐 5cm냐의 차이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가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가와 나는 일단 직접 비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볼까? 자, 3cm, 5cm, 3cm, 5cm인 거 보이나? 근데 남은 하나가 얘는 4cm고 얘는 6cm지. 그러면 다가 또 가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맞지? 가다, 가나를 이렇게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세번 치고 바로 이거 세 번 치고 바로 고칩시다. 고쳐요? 네, 바로 고칩시다. 페이지 아마 있을 건데 했구나.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에 28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4번에 27배. 방금 쌤이 말한 거지.
왜냐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3배, 3배, 3배 됐잖아. 그럼 부피가 3배가 아니라 3배가 되고 거기에 또 3배가 되고 거기에 또 3배가 돼서 27배인 거야. 알았니? 예.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뭐야? 8. 그 다음에 6번에는 4cm. 그 밑에 나요. 어? 컸으면 되나요? 아니 그냥 벤 붙이면 되잖아. 이리 와. 어디다 찔렸어? 선생님 있죠. 되나요? 고치고 있어. 아니야? 이빨 튼튼이. 뭐였더라? 어? 옆면의 넓이가 몇 미터? 아, 지금은 그거 하지 마.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요. 잠깐만. 나이스. 그럼 잠시만 모르는 거 잠깐만 기다려줘. 나이스. 뭐야, 답 다 확인했어? DM3. 81에 이번에 이거 뭐야? 채점 안 하는 거야? 아, 이거 뭐예요? 니은 맞아. 선생님. 잠깐만. 맞고. 그다음에 이것도 맞네. 나이스. 끌어. 이거 어떻게 해? 가로를 세우고 13 곱하기 13 곱하기 13 하면 되잖아. 했는데 안 돼. 야, 13 곱하기 13만 해도 임마, 숫자가 임마. 엄청 큰데 169인데 169에 13 곱하는데 어떻게 600밖에 안 나와 임마? 나스가 부피가 더 큰 걸 기호를 적으라고 했는데 가나 뭐 왜 둘 다 적고 등신이야. 누가 더 크냐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모서리 길이 부르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치? 그 뭐지도 소가 하는 줄 알았어요. 말했어? 네? 아니 그럴 수 있겠다. 13 곱하기 13 곱하기 13 다시 해. 얘들아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건널비 개념 설명하고 남은 시간 동안 고칩시다. 선생님 진짜 듣기 싫어. 한 대씩 때리기로 해요. 듣기 싫다니까? 하지 않게. 소음이야, 한 소음. 대씩 때린대요. 야, 니 갑자기 막 40살 아저씨가 막 힝 이런다고 생각해봐. 괜찮을 것 같은데. 니 똑같아요, 40살 아저씨. 40살 아저씨 아니에요. 초등학교 생이에요. 야,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중에 지금 제일 높은 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니에요. 초등학교 뭐 학년이에요? 왜 이래서 겉사갔어 이거? 선생님 왕년밖에 안 돼, 이거? 왕년이라고 했고 왕년이라고 했는데요. 어? 왜 이래 늙었어 이거? 민준아 그렇게 늙었는데 그렇게 지금 나오면 선생님 민준이 거리다 컸는데 흰 거리. 자, 78쪽. 그럴 수도 있지. 자, 보자. 얘들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맞지?
얘들아 건널비는 이거야. 겉으로 드러나 있는 넓이거든. 그러면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6개지. 그때 쌤이 말했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이려면 우리가 지금 그냥 박스 모양이라고 하고 쌤이 자세한 설명은 안 했잖아. 맞지? 근데 이 면의 종류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위아래 있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를 밑면이라고 해. 그냥 둘 다 밑면이라고 해. 얘 위에 있잖아요. 근데 뒤집을 수도 있잖아. 맞지? 이렇게 위아래 깔려있는 면은 밑면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보기엔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밑면이 어떻게 생겼어 서로? 못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지? 아, 맞지? 네. 똑같이 생겼죠? 똑같다는 말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뭐하다?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거고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또 얘가 어떻게 있어야 돼? 평행하게 있어야 돼. 알았니? 박스가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으면 못 쓰지? 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옆에 있는 면은 무슨 면이라고 부를까? 옆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니? 그럼 저 앞뒤로 있는 애는? 얘도 옆면이라고 불러. 알았니? 자, 그러면 잘 기억해라. 저 직육면체는 밑면 한 쌍과 옆면 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왜 두 쌍이냐면 이 옆면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똑같은데 옆에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안 똑같아도 돼. 아니, 몸이 너무 뻐근해서 그래요. 도와줄게. 아니요, 자. 어쩔 수 없어. 아, 시원하다. 시원하겠다. 시원하다. 근데 엉덩이가 좀 아프다. 선생님 민준이를 무척 추동해. 시원해? 시원해? 민준이 무척 시원해? 추동해. 민준이 무척 추동해. 내가 등도 이렇게 했다. 재밌어. 자, 봐라. 시원. 옆면은 두 쌍 있습니다. 두 쌍.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면. 이웃한다고 합니다. 이웃. 이웃한 면. 알았니? 이웃한 면. 아니 맞잖아요 면. 이웃한 면. 아 면. 그리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모서리. 모서리라고 부른다고 했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얘들아. 왜요? 아, 진짜 넌 진짜 수업 방해 덩어리다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뭐야? 그냥 트롤 그냥. 니네 쌤이랑 같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수업하다 마 죽었어 그냥. 자, 봐라. 아니 내가 뭐 그걸 모르는 게 더 심해. 아니 너는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민폐 덩어리지를 모르는 게 더 심해. 뭐예요? 자, 봐라.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는 겨냥도라고 합니다. 겨냥도. 겨냥도 기억하지? 네. 겨냥도는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표현한 게 포인트지. 아 경향. 맞지? 근데 얘를 뭐야? 바위질에서 한 평면으로 펼쳐놓은 걸 우리는 전궤도라고 합니다. 알았니? 건널비는 전궤도의 넓이랑 똑같아. 알았지? 자, 그럼 얘들아, 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3개가 있어. 알았니? 일단 첫 번째 6개의 면의 넓이를 각각 다 구해서 더하는 거야. 쟤를 하면 안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쌤이 말했지. 직육면체는 한 쌍의 밑면과 두 쌍의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맞지? 그러면 한 쌍의 밑면은 하나의 밑면의 넓이가 몇이야? 6이지? 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제곱이지? 맞지? 그럼 6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요 옆면의 넓이는 15i가 맞지? 그 다음에 여 옆면의 넓이는 10 아냐? 맞지? 얘들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니? 네. 첫 번째 방법이 뭐야? 무식하게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구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한 꼭지점에 만난 세 면의 넓이의 합. 쉽게 말해서 쌤이 방금 한 거지. 맞지? 이 말을 신경 쓰지 말고 뭐야? 세 쌍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알았니? 밑면과 옆면 1, 옆면 2가 두 개씩 있으니까. 알았니? 둘 다 곱하면 돼요?
그렇지. 뭐야 얘는 뭐야 지금 보면 6이 결국엔 2개, 15는 2개, 12 2개, 12 근데 2개였잖아. 2는 왜 10이 돼요? 2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잖아요. 아니 2 곱하기 2를 왜 해? 아니 이거 3, 5, 15가 2개. 그 다음에 야 너 이렇게 못해? 15가 2개면 15 곱하기 1라고 할 수 있지. 아, 맞지? 잘 기억해라. 3, 6이 2개가 있고 10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5가 2배가 있잖아. 그럼 얘는 6과 10과 15의 합이 2배가 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알았니? 오케이? 이런 걸 나중에 분배 법칙이라고 배울 거야.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솔직히 애들이 2번 방법을 제일 많이 써. 2번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쌤이 이해만 된다면 3번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알았니? 오케이? 네. 자, 그럼 보면 쌤이 아까 그 옆면 1, 2가 있다고 했잖아. 네. 맞지? 근데 왜 얘를 옆면이라고 부를까? 그냥 앞면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네. 앞면 한 쌍, 옆면 한 쌍이라고 하면 되잖아. 안 돼요. 근데 이 앞면과 옆면이 공통점이 있어. 네. 높이가 똑같아. 아, 왜요?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 봐봐 지금 얘 앞면에 일단 앞면이라고 할게. 앞면의 세로의 길이는 5cm지. 옆면의 세로의 길이도 몇 cm야? 5cm지. 근데 쌤이 어떤 직육면체를 그리던 간에 앞면의 세로와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어. 알았니? 그러면 얘들을 그냥 옆면 1, 옆면 2라고 합시다. 아니 하품 정도는 할 수 있죠. 아 좀 가려. 뭐 용가리야? 이거 아니 불을 뿜으세요 그냥. 공간에 지키는 자 근데 전개도 그럼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거 왜 알려준 거냐? 맞잖아. 이거 알려줘 놓고 지금까지 전부 다 여기서 그냥 직접 구했잖아. 세 번째 방법이 전개도를 이해해서 얘 건널비를 구하는 거야. 알았니? 얘들아 너희들 돗자리 펴봤어? 네. 네. 뭐 소풍 같은 데 가서 돗자리 이렇게 쫙 펴봤잖아. 네. 돗자리 필 때 그냥 이렇게 착착착 펴지잖아. 네. 옆면을 돗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일단 가위질을 해서 다 토막을 냈어. 근데 옆면을 이렇게 쫙 펼친 거야. 그럼 옆면 4개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이 되는 거 보여? 그럼 위아래 달려있는 건 어떻게 해요? 위아래 달려있는 건 따로 구하는 거지. 네. 밑면은 따로 처리하고 옆면이 두 쌍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옆면의 넓이의 합이 그냥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지 않겠어? 맞지? 일단 잘 봐. 우리 일단 옆면의 넓이는 15가 2개, 10이 2개지. 그래서 50이야 50. 맞지? 근데 잘 보면 자, 요 가로와 밑면의 가로와 세로는 3cm, 2cm지. 그럼 요게 2cm, 3cm, 2cm, 3cm 이렇게 안 되겠나? 그러면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0cm 아니야? 10cm? 10에 5를 곱하면 50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맞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옆면의 넓이의 합은 얘를 전개도를 펼쳤을 때 나타나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건데 맞지? 그럼 우리는 그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만 알면 되잖아. 맞지? 근데 세로는 기존의 직육면체의 높이라고 쳐.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근데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매번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알아내서 곱할 바에는 그냥 그 세 쌍의 넓이를 더하는 걸로 가는 게 훨씬 낫지. 맞지? 근데 전개도를 펼치지 않더라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알았니?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전개도를 접으면 결국에는 이 왼쪽의 모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얘들아 이게 이게 밑면이지? 얘들아 쌤이 이거 보고 질문 하나 해볼게. 이게 3cm, 2cm지? 네. 밑면 하나의 둘레의 길이가 몇 cm야? 12. 둘레의 길이 10. 10이지? 얘들아 왜 이래?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아니야?
가로 더하기 세로가 5니까 2배 하면 10이잖아. 맞지? 네. 그 쌤이 당연한 얘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저 직사 밑면에 가로 세로가 3, 2, 3, 2잖아. 근데 요 옆면에 커다란 가로의 길이도 3, 2, 3, 2 아니야? 네. 밑면의 둘레랑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아. 알았니? 그러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너희들은 뭘 하면 되냐면 일단 밑면의 둘레를 구해. 10이지. 10에다가 높이 곱하면 50이지. 옆면의 넓이의 합은 50이었던 거야. 그러면 거기에 우리 밑면 2개만 넣으면 되잖아. 밑면 하나의 넓이 6이지. 그럼 2개면 10이지. 50에 12를 더하는 거니까 62로 그냥 구해지는 거야. 알았니? 물론 얘들아 너희들이 그 지금 당장은 얘를 옆면 한 쌍, 옆면 두 쌍, 그 다음에 밑면 한 쌍, 그게 3개를 더해서 2배 하는 게 더 쉬울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 결국에는 너희들은 쌤이 푸는 방법대로 가게 될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알았니? 왜냐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너희들 지금은 직육면체 배우잖아. 근데 다양한 나중에 너희들이 기둥류라는 입체도형을 배우게 되거든. 기둥류가 뭐냐면 얘처럼 기둥처럼 생겼는데 얘는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 녀석의 이름이 사각기둥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 기둥 모양인데 밑면이 사각형이라서 사각기둥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럼 뭘 더 배우겠어? 삼각기둥도 배우고 오각기둥, 원기둥 이런 애들 다 배우게 돼. 맞지? 그러면 삼각기둥, 오각기둥, 다른 각기둥 애들의 건널비는 오직 쌤이 방금 알려준 3번째 방식으로만 풀 수 있어. 알았니? 쌤이 3번째 알려준 방식은 기둥 애들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고 2번째 방법은 직육면체의 건널비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쉽게 말해서 한정적인 거야.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당장은 이번이 훨씬 쉽고 쌤이 3번째 알려준 게 어려울 거야. 맞지? 근데 3번째 알려준 게 맞는 키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니? 2번째 방법은 직육면체에만 딱 들어맞는 열쇠라면 쌤이 마지막에 알려준 거는 기둥에 해당하는 모든 애들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맞는 키야. 결국에는 너희는 3번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도 3번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 마스터 키네요. 그렇지. 자, 쌤이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첫 번째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야. 제일 무식한 방법이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러면 이 방법을 언제 하냐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할 때만 해. 알았지?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이 뭐냐면 밑면 한 쌍, 옆면 2쌍 있잖아. 맞지? 그러면 밑면을 2배하고 옆면을 2배하고 옆면을 2배하고 더하지 말고 밑면과 옆면의 넓이를 더한 후에 2배를 하라고. 그럼 얘는 밑면의 넓이가 3, 2에 6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앞면이라고 할게. 그냥 이 방법 쓸 때는 앞면의 넓이는 15지. 그러면 6에다가 15를 더하고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2, 5, 10이지. 6에 10과 15를 더한 32 이거 다 더하면 31에 2배니까 답은 62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대망의 3번째 방법. 자, 원리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일단 결론만. 얘를 전개도를 펼치면 커다란 직사각형 위아래에 밑면 2개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나와. 그러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밑면의 둘레는 3 더하기 2의 2배니까 10이지.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기존의 높이니까 10 곱하기 5지. 그러면 50에다가 밑면의 넓이 6, 10이잖아. 50에 12를 더한 거라서 62가 나온 거야. 알았니? 이게 고점이 훨씬 높습니다. 3번째 방법이. 자, 그럼 볼게. 그래, 정육면체 건널비는 얘는 너무 쉬워. 얘들아,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한 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그냥 6배 하면 돼. 물론 저 방법 써도 돼. 이거 넓이 16, 얘도 16. 앞면, 밑면, 옆면 다 16이지. 16 더한 16을 3번 더하고 그 후에 2배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일단 밑면의 넓이 합 30이지.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의 길이 16이지. 16에 4배 한 것과 31을 더해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냥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 하면 돼 그냥. 너희들한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 정육면체의 넓이가 예를 들어 240이래. 그러면 6개의 면의 넓이의 합이 240이라는 거지.
그럼 한 면의 넓이는 40이란 거야. 알았니? 거꾸로 계산하기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세 개의 방법이지, 맞지? 6면의 넓이의 합이네. 자, 일단 밑면에 넣어야 이거. 4 곱하기 5지. 그 다음에 뭐야? 4 곱하기 6은 뭐야? 앞면의 넓이지.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5 곱하기 6이지. 근데 그걸 똑같이 4 곱하기 5, 4 곱하기 6, 5 곱하기 6을 이거 다 더하는 거야. 자, 천천히 계산해보자. 4 곱하기 5는 20이지. 그러면 4 곱하기 6은 24지. 5 곱하기 6은 30이고 얘도 똑같이 뭐야? 20에 24에 30에 또 20에 24에 30을 더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일단 뭐야? 더하기 쉬운 22개랑 32개씩 더해보면 22개 더하면 40, 32개 더하면 60, 그럼 100이지? 100에다가 24 두 번 더하면 48이니까 답은 148이 되는 거야. 아우 머리 아파. 맞지? 진짜 무식한 방법이지? 근데 일단 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일단 밑면의 넓이 4 곱하기 5를 구해. 그 다음에 뭐야? 4 곱하기 6이니까 앞면의 넓이네. 그럼 남은 거 옆면의 넓이지. 옆면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6이지. 그럼 내부에 2 곱하기 4 곱하기 5, 4 곱하기 6, 5 곱하기 30 요거 다 더해볼까? 20 더하기 24 더하기 30 한번 해봐. 74 나오지? 74의 몇 배? 2배라는 거야. 맞지? 74의 2배 148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맞지? 아마 이게 당장 너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됐을 때 가장 많은 애들이 쓰는 방법일 거야. 알았니? 세 번째 방법 볼게. 얘들아,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밑면의 둘레를 구하는 게 4 더하기 5, 4 더하기 5야. 그럼 이거 밑면의 둘레 몇이야? 18이지? 거기에 뭘 곱해야 돼? 직육면체의 높이를 곱해줘야 되지? 맞지? 그럼 이거 18 곱하기 6이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면 108 아니겠어? 거기에 밑면의 넓이 2배 하면 되지? 밑면의 넓이가 뭐 곱하기 뭐야? 4 곱하기 5 곱하기 2배니까 40이지? 그 108에 40을 더한 거라서 148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선생님 근데 왜 저기서는 6을 곱해요? 뭘? 직사각형의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잖아 얘가. 그 세로도 곱해야지. 세로가 직육면체의 높이야. 알았니? 근데 항상 이게 여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쌤이 미안해. 근데 이게 끄면 지옥이야. 그래서 쌤은 그 자리 그냥 비웠으면 해. 선생님 이 친구가 앞에 오고 저는 뒤에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아 요즘에는 안 해요. 닌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요즘엔 안 진짜 요즘에 해요. 안 해요. 아니 너는 하나도 바뀌잖아. 아 요즘 너가- 하나 빼고는 다 달라졌어요. 아니야, 너가 달라진 건 좀 더 늙었다라는 거 말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달라진 거 더 세잖아. 자, 그러면 쌤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자, 일단은 요 세 번째 공식을 좀 쌤이 좀 정리할게.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직육면체의 높이. 적어라. 플러스 밑면의 넓이 2배 하면 뭐야? 그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나온다라는 거야. 알았니? 이거 밑면의 넓이만 2배 해야 돼. 이거 다 2배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것만 딱 하잖아. 그러면 이제 직육면체 건널비는 진짜 쉽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너희들이 하게 될 삼각기둥, 오각기둥, 원기둥 모든 녀석들의 건널비를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밑면의 넓이에만 곱하기야. 그렇지. 왜냐면 아까 쌤이 보여줬잖아. 그 돗자리 펼쳤을 때 직사각형에 밑면 2개가 붙어있는 형태였잖아. 밑면 2개는 따로 구하고 메인은 요 직사각형 그 옆면 그 돗자리의 넓이인 거야. 알았니? 얘가 메인이죠. 왜 그래? 왜 난리 댄스 좀 줘. 물 마시고 싶어요. 아 저런 침 모아서 마셔. 그거 하지 말라고. 자 그럼 우리 옆에 바닥 한번 볼게.
자, 오른쪽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한테 있잖아. 밑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두 개를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한 밑면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7호에 제곱 센치만 적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옆면의 넓이를 물어보지? 근데 옆면의 넓이는 이 네 개를 다 요구하는 거야. 근데 쌤이 아까 말했지. 옆면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밑면의 둘레가 뭘까? 밑면의 둘레 넓이 말고 밑면의 둘레 24지.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입니다. 밑면의 둘레는. 그러면 12의 2배니까 24지. 24에 몇 배만 해주면 돼? 직육면체 6배. 맞지? 그러면 24에 6배 해주면 뭐야? 144 제곱센치인 거고. 맞지? 근데 겉넓이는 옆면의 넓이랑 밑면의 넓이 2배를 더해줘야 되지. 맞잖아. 우리 그 모양 생각해봐. 옆면에 밑면 2개 붙어 있었지. 하나가 35니까 요거까지 치면 70이지. 요 녀석에 뭘 더해줘야 된다고? 70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214인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얘들아, 쌤 하는 거 잘 봐. 자, 일단 자, 돗자리 넓이 구하자. 돗자리 밑면의 둘레 몇이야? 20이지. 자, 앞으로 쌤이 잘 봐. 겉넓이를 구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풀이를 적어야 되는지 쌤이 알려줄게. 겉넓이는 커다랗게 뭐야? 밑면과 옆면으로 나뉘어. 그럼 일단 먼저 밑 땡땡 옆 땡땡 구해. 자, 쌤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쌤도 이거 적으면서 푼다. 쌤도 암산 안 한다. 이 겉넓이는 진짜로 쌤도 적으면서 풀어. 그럼 밑면의 넓이는 뭐야? 하나가 몇이야? 하나의 밑면의 넓이가 24인데 그게 몇 개? 2개지. 이걸 적어줘. 24 곱하기 2라고. 그럼 48이지. 맞지?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가 몇이야? 밑면의 둘레 20이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몇이야? 5네. 그럼 몇이야? 그 둘을 더한 거니까 148이야. 쌤도 이렇게 적는다. 쌤도 진짜 이렇게 다 적어. 그럼 너희들도 당연히 적어야 안 되겠나? 나를 믿어라. 알았지? 그럼 너희들은 겉넓이가 다른 애들은 이 겉넓이로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너희들은 단 하나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거야. 그냥 이것만 적으면 돼. 그냥 이것만 적으면 돼. 수학의 주님 같네. 그럼 너희들 겉넓이에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다른 애들 겉넓이 구하다가 머리털 다 빠져. 하다가 애가 하다가 개 힘들어가지고 막 죽어 그냥. 선생님 개라는 말은 비속어에 포함됩니다만. 아 그럼 뭐 해 그래. 아 민준아, 너가 말하는 모든 말은 비속어에 해당하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자 그럼 볼게. 자 얘도 한번 봐봐. 밑 깎게 밑. 얘들아 밑면 하나의 넓이 몇이야? 32지. 근데 그게 몇 개? 2개니까 64. 이거 다 적어줘라. 이거 없으면 앞으로 오답이다. 알았지? 왜요? 옆 가자. 자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지. 밑면의 둘레 몇이야? 24인데 거기에 곱하기 뭐 한다? 직육면체의 높이. 그러면 24 곱하기 7 해봐. 168이죠. 왜냐면 이거 28이니까 2 올려야지. 받아 올려야지. 그럼 저 2개 더 하면 돼. 저 2개 더 해봐. 64랑 168. 이거 마침 또 쌤이 이렇게 안 배나서 그냥 316. 아! 168cm 2. 아니 요 2개 더 하라고. 그러니까 12. 232죠. 그렇지. 알았니? 아니, 그게 습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습관을 뜯어. 그래 습관을 고쳐. 와, 뒷담화를 그냥 들으라.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이야. 근데 봐봐 앞자. 민준아. 일단 지우개 떨어진 거 옆에 줄고. 아, 지우개 여기 있었구나. 그래도 근데 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 예. 맞지? 근데 꼭 무언가를 대놓고 막 나 너 싫어. 뭘 봐. 이상하게 생긴 게 막 이런 게 꼭 그것도 물론 못된 말이지만
대놓고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도 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욕 못지 않다. 맞지? 근데 계속해서 쌤이 말하잖아. 지금도 입술 입술 보라파는 지금도 이게 입술 고랍하는 마냥 이렇게 쭉 내밀고 있었잖아. 쌤이 방금 말할 때. 개미야. 그러니까 네 방금 개미 할 거였어. 여기서 혓바닥만 튀어나오면 그냥 저번에 우리 개미 넘쳤을 때 그때 네 부를 걸 그랬다 그냥.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봐봐.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저마다의 행동이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교정이 돼. 맞잖아. 어렸을 때 발가벗고 막 뒤죽거리는데 그 성인 돼서 막 안 그러잖아. 맞지? 같이 어울리면서 그 제정신 아니지. 그러면 그럼 니 나중에 50살 돼서 그렇게 해. 그건 좀 그래 그건 좀이잖아. 근데 네 기준에서는 그건 좀인데 너는 지금 그 기준이 지금 내가 말한데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전혀 기뚱으로도 안 듣겠다라는 거야. 너가 만약에 너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잖아? 그럼 솔직히 대놓고 말할게. 누군가가 너를 대놓고 싫어해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너는 그 일반적으로가 아니야. 그냥 솔직히 말할게. 내가 계속 말했잖아. 그냥 솔직히 말할 게 필요도 없다. 안 좋아한다. 듣기 싫다. 보기 좀 그렇다. 팩트인데. 그러니까 팩트를 계속 말해줬잖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 지금도 막 그 의자 막 다 기울어지게 막 앉아 있고. 기울어지지 않아. 지금 행동 교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교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너의 이미지는 교장. 쉽게 말해서 굴러가는 거야. 교장. 시끄럽다. 교장. 자, 직육면체 건널비잖아. 직육면체 건널비는 쌤이 정육면체 건널비는 그냥 한 면의 넓이 곱하기 2배 하면 6배 하면 돼. 예. 이거 한 면의 넓이가 몇이야? 64지.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정육면체 넓이는 딱 이거면 돼. 밑면, 옆면 구분할 필요 없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뭔 구분이야? 맞지? 그 주사위는 어느 쪽으로 뭐 세워놓든 그냥 마음대로 세워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 64 곱하기 6 하면 뭘까요? 64 곱하기 384 제곱센치겠지? 4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한 면의 넓이가 36이지? 근데 그게 몇 개? 6개지? 그러면 뭘까? 216이지? 자, 밑에 보자. 자, 얘들아. 자, 갑시다. 자, 밑 가자. 밑면의 넓이 하나 몇이야? 밑면의 넓이 몇이? 6. 근데 그게 몇 개? 2배. 그 다음에 옆면 보자. 밑면의 둘레 몇이야? 밑면의 둘레 10이지? 네. 그리고 직육면체의 높이 5잖아. 5. 맞지? 그러면 뭐야? 이거 50이고 이거 10이지? 그러면 더하면 62이고 공식은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5 그대로 적으면 돼 그냥. 맞지? 근데 얘들아 옆에 있는 애는 정육면체 아니야? 맞지? 정육면체는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면의 넓이면 9 곱하기 6이니까 54가 되는 거야. 자, 숙제. 너무 어려워요. 자, 고쳐오는 거 플러스. 아니야, 어려우니까 너희들 더 해와야지.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데 이거 없으면 정답 맞아도 오답 끌 거다. 알았니? 선생님 4번 한 번만. 근데요, 저 틀린 게 다 뭐예요? 2 아니고 3이죠. 그래도 일단은 해요. 자, 숙제는 86쪽까지. 네? 선생님 그건 좀 무슨 소리야?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 너무 적어? 절대. 아니야. 아니야, 수고 많았다. 선생님이